초등학교 교감 61세, 퇴직금으로 지은 집이 가장 큰 후회가 됐다. 서론 그래도 집 하나는 남자나라는 말의 함정.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던 교감 선생님, 61세.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. 그래도 집 하나 지어놨으니 든든하네. 맞는 말 같죠. 은퇴하면 소득은 줄어들고 남는 건 결국 집이라는 생각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손에 쥐면 가장 먼저 집부터 떠올립니다. 이 교감 선생님도 그랬어요. 이 나이에 전세 살 순 없잖아. 월세는 더 불안하고. 그래서 선택한 게 퇴직금 대부분을 쏟아부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. 그땐 몰랐죠. 그 집이 가장 든든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줄은. 본문 1 퇴직금은 집값이 아니라 생활비였다. 퇴직금으로 집을 지으면 마음이 좀 놓입니다. 내 집이 생겼다는 안정감 때문이죠. 문제는 퇴직금의 본질을 놓쳤다는 겁니다. 퇴직금은 남은 인생의 생활비, 예상치 못한 의료비, 소득이 없는 기간을 버틸 자금,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둔 돈이에요.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그 돈이 전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돼버렸습니다. 갑자기 차가 고장나고 부모 병원비가 필요하고 본인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도 당장 쓸 현금이 없어요. 집은 있는데 지갑은 계속 얇아지는 상황. 이때부터 후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. 본문 2 단독주택은 사는 집이 아니라 관리하는 집이었다. 아파트 살 땐 몰랐대요. 집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. 보일러 고장, 지붕 누수, 마당 관리, 배관 문제. 이런 건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다 직접 알아보고 전화하고 돈 내야 하죠.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. 이 집, 내가 언제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을까?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닙니다. 본문 3집이 크면 노후가 편할 거란 착각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집만 있으면 노후는 어떻게든 된다. 하지만 은퇴 후 삶에서는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. 병원까지의 거리, 대중교통 접근성, 사람 만날 수 있는 환경,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. 이 네 가지가 흔들리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삶은 불안해집니다. 이 교감 선생님도 시간이 갈수록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외출이 줄고 사람 만날 일도 줄어들었다고 해요. 집은 커졌는데 세상은 점점 멀어졌던 거죠. 사례 1 중학교 행정실장 62세. 집은 남았지만 생활비가 사라졌다. 퇴직금으로 지방에 집을 지은 중학교 행정실장 62세. 집은 번듯했지만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빠듯해졌습니다. 관리비, 차량 유지비, 각종 수리비까지 더해지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았죠. 결국 다시 단기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오가게 됐습니다. 사례 2 대기업 출신 65세.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다. 대기업에서 퇴직한 65세 남성. 전원형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허리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. 문제는 회복 기간이었죠. 계단 많은 집, 병원까지 먼 거리. 결국 집을 비워두고 도시의 작은 임대주택으로 옮겼지만 집은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. 사례 3교사 부부 60대 초반. 집 때문에 선택지가 사라졌다. 교사 부부가 퇴직금으로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이 너무 비싸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여행도 이사도 생활 방식 변화도 쉽지 않았죠. 이 집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마무리 집이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이 교감 선생님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.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을 설계했어야 했어요.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. 퇴직금은 가능하면 나눠두고 집은 작게, 현금은 여유 있게. 노후의 안정감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힘에서 옵니다. 집이 남았는데 삶이 불안하다면 그건 성공한 은퇴는 아닐지도 모릅니다.